이어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이야기 알쓸톡톡 시간입니다. 김유정 아나운서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역시 봄이군요. 이 봄나물과 관련된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지난주에는 봄꽃 축제와 관련된 얘기 예. 나눴었잖아요. 오늘은 봄 하면 생각나는 봄나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체 활동량이 늘어난 봄에는 겨울보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이때 다량의 미량 요소를 섭취할 수 있는 봄나물이 바로 음. 신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적의 식품이라고 합니다. 유성원 아나운서는 봄나물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뭐 떠오르시나요? 봄나물 하면 봄동이죠. 봄동. 미나리. 네, 저도 똑같습니다. 예. 봄나물을 찾아보니까 좀 많더라고요. 음. 뭐 쑥과 냉이, 네. 달래, 두릅, 냉이. 네, 네네. 미나리, 방풍나물 등 정말 다양했는데요. 또 봄이 되면 정말 온몸이 좀 나른해지고 음. 이유 없이 졸음이 쏟아지는 춘공증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이 춘공증을 겪는데도 또 다양한 이유들이 많겠지만 일단은 기온이 오르면 혈액순환의 양이 증가하고 음. 또 혈액순환이 잘 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비타민 등 영양소의 필요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때 비타민의 상대적 결핍으로 춘곤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춘곤증은 피로와 졸음, 권태감, 의욕 저하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음. 보통 이제 이렇게 춘곤증 때문에 졸음이 오면 네. 봄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음. 했는데 이제는 내 몸에 비타민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마치 겨울잠을 자던 동물이 이제 봄이 돼서 음. 깨어나는 것과 같은 증상인데요. 이런 춘곤증이 심해지면 또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춘곤증을 예방하는데 이렇게 쑥과 냉이 같은 봄나물을 섭취하는 것도 좋다고 하고요. 예. 또 충분한 수면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주제가 봄나물이니까 이 영양 만점 봄나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어떤 것들이 좀 좋을까요? 네, 계속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쑥은 단군 신화에도 등장할 만큼 우리 민족에게 정말 친숙한 식물인데요. 오래전부터 식재료와 약재료로 이용돼 오고 있습니다. 음. 동의보감에 따르면 쑥은 맛이 쓰고 맵지만 성질이 따뜻해서 오장에 좋지 않은 기운과 풍습을 다스려 장기 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과가 있는데요. 된장을 풀어넣은 냉이 쑥국은 또 맛과 향, 영양이 뛰어나서 이 춘곤증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암 예방과 노화 지연, 아토피 치료 효능으로 음.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또 봄을 대표하는 어종, 이 남해안 도다리 그리고 봄나물인 쑥을 함께 끓인 도다리 쑥국도 전국 미식가들이 찾는 정말 제철 음식으로 볼 수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이 도다리 쑥국 정말 좋아하거든요. 드셔보셨나 봐요. 네, 오늘 점심으로도 먹어서 지금 굉장히 힘이 더 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쑥하면 저 이제 이맘때 되면 쑥을 캐시는 어르신들이 보여요. 네네. 그거를 이렇게 캐 오셔갖고 저 떡 만드시잖아요. 네. 그렇게 먹는 쑥떡이 네, 또 정말 기가 막혀요. 맛있습니다. 예. 근데 도다리 쑥국 저도 좀 먹어봐야 되겠는데요. 네, 예. 먹으러 가시죠. 네. 어, 그리고 저 냉이나 저 달래 뭐 네. 이런 것들도 영양가가 높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냉이와 달래 얘기를 하니까 또 이 네. 냉이와 달래를 넣은 얼큰한 된장찌개 생각이 나는데요. 먼저 이 냉이는 특유의 향긋한 향이 봄을 대표하는 식재료가 아닐까 음. 싶습니다. 산이나 들에서 자생하는 걸 채취하기도 하고 또 밭이나 하우스에서 재배하기도 하는데요. 이 냉이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B1, 2, 그리고 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단백질 함량도 높고 칼슘과 철분, 인 등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냉이는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요. 이 소금을 넣은 물에 데치면 씁쓸한 맛이 조금은 음. 사라져서 더 맛이 좋다고 하는데 네. 이게 또 오래 삶으면 색이 변하고 물러지기도 하고 또 식감이 떨어져서 살짝 데쳐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 냉이는 이렇게 좀 무쳐 먹는 것도 좋고 역시 뭐 된장국에 들어간 냉이는 너무 시원하죠. 배고픕니다. 예. 달래는 어떻게 먹었어요? 달래는 이 톡 쏘는 매운 맛과 향이 있는 나물인데 예. 최근에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하우스 재배를 통해 사계절 내내 맛볼 수 있습니다. 음. 맛은 마늘과 비슷한데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네.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고요. 또 이른 봄의 달래는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고 입술 건조와 잇몸 부종 등을 예방해 줍니다.
또 감기와 비염 등 호흡기 질환과 불면증과 식욕 부진을 개선하는 데 좋다고 하는데요. 앞서 이 냉이는 살짝 데쳐 먹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예. 달래는 데쳐 먹기보다는 좀 생으로 먹어야 아. 영양소가 덜 파괴된다고 하고요. 또 겨울철에 부족해진 비타민은 달래로 달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저 달래를 좀 많이 먹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예. 자, 봄철 영양가가 좋은 나무들 쑥, 냉이, 달래 살펴봤는데요. 또 어떤 제철 나물이 있을까요? 네, 다음으로 소개할 봄나물은 두릅과 미나리입니다. 두릅은 생긴 것도 독특한데 이 두릅만의 독특한 향이 있잖아요. 네. 두릅은 땅두릅과 나무 두릅으로 나뉘는데요. 땅두릅은 4, 5월에 돋아나는 새순을 잘라낸 걸로 좀 쌉쌀한 이런 향긋함이 일품이고요. 또 나무 두릅은 나무에 달리는 새순을 채취한 걸 말하는데 우리가 좀 쉽게 구매하는 두릅은 이 두릅나무의 두릅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노화 방지에 좋은 셀레늄 함량이 많은 나물인데요. 두릅엔 비타민과 엽산 등의 미네랄이 또 골고루 함유돼 있어서 겨우내 떨어진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를 풀어줘서 춘곤증 해소에도 제격입니다. 두릅은 살짝 데쳐서 물에 잠깐 우린 뒤 초고추장을 찍어 먹으면 또 입맛을 돋우고요. 튀겨 먹어도 맛있습니다. 예. 이맘때 그 데친 두릅을 이렇게 고추장에 딱 찍어서 먹으면 그 알싸한 맛이 네, 너무 좋아요. 네. 정말 봄이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나물이죠. 네. 그리고 이제 미나리 소개를 할 텐데 미나리는 뭐 건강 채소로 인기가 정말 많은 예. 나물이잖아요. 특유의 향긋함과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입니다. 영양소도 풍부하고 특히 해독 작용이 뛰어나서 체내에 있는 중금속이나 각종 독소를 배출하는 데 탁월한 나물입니다.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고 숙취 해소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이 미나리에 들어있는 케르세틴이란 물질이 항산화 작용으로 산화 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해주고 봄철에 나늘해진 몸에 활력을 줍니다. 예. 또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내려주는 마그네슘도 풍부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맘때 또 미나리 삼겹살 많이 먹잖아요. 또 먹고 싶어집니다. 오늘 방송은 좀 힘드네요. 네. 그래요. 두릅과 미나리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봄철에 네. 정말 먹기 좋은 나물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몸에 좋은 봄나물이지만 이게 좀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는 말이 네. 있는데 어떤 점 때문에 그럴까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봄나물은 영양가가 많지만 네.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봄나물은 깨소금 등에 묻혀서 반찬으로 먹으면 이 염분 섭취량이 많아지므로 또 유의를 해야 되고요. 네. 봄나물을 이 아파트 단지 인근 뭐 뒷동산이나 국도변에서 캐서 먹는 것도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도심 도로변과 공단 주변, 하천변 등 위생 우려 지역에서 자생하는 봄나물을 분석했는데요. 9.4%에서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이렇게 중금속에 오염된 나물은 뭐 씻거나 끓여도 이 오염물질이 사라지지 않아서 먹는 사람도 중금속에 오염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납과 카드뮴 등의 중금속을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고혈압과 호르몬계 이상으로 간이 손상되거나 뭐 이런저런 부작용들을 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제가 앞서 그 쑥 캐는 네. 분들 말씀을 들었는데 좀 조심해야 조심해야 될 돼요. 것 같네요. 예. 뭐 제철 나물을 이렇게 편하게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안전한 곳에서 재배된 나물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 네. 이런 거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봄나물과 생김새가 좀 비슷한 독초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예. 이 부분도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야생 봄나물의 경우는 독초와 생김새가 비슷해서 채취와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하고 섭취해서 발생한 안전사고도 정말 여러 건 있었는데 예. 뭐 심한 경우를 보니까 사망하는 사례도 있어서 정말 유의해야겠더라고요. 봄철에는 이게 또 꽃이 피기 전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싹이 돋아나는 시기라서 봄나물과 독초의 구분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주로 명이나물이라고 불리고 마늘 향이 나는 산마늘. 네네. 이거는 박새라는 독초랑 정말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산마늘은 마늘 냄새가 강하면서 한 줄기에 두세 장의 잎이 달린 반면에 비슷하게 생긴 박새는 여러 장, 좀 촘촘히 어긋나게 잎이 달려 있었고요. 주름이 뚜렷한 게 좀 특징이었습니다. 이게 저 명이나물인 줄 알고 네.
채취를 했는데 박새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아,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또 어떤 나물들 유의해야 될까요? 또 곰취와 동이나물도 혼동하기 쉽더라고요. 예. 곰취는 향이 좋으면서 잎의 끝이 좀 뾰족한 반면에 동이나물은 향이 없고 잎의 끝이 좀 둥그스름하고 무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곰취나물과 동이나물도 혼동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씹히는 맛이 연하고 독특한 향기를 나는 우산나물 그리고 삿갓나물이라는 독초랑 비슷한데 이 우산나물은 이름처럼 잎이 우산처럼 펴져서 잎의 가장자리가 깊게 이열로 갈라지는 반면에 삿갓나물을 보니까 가장자리가 갈라지지 않은 잎이 6장에서 8장 이렇게 돌려서 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예. 이렇듯 이렇게 들으면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사진으로 보고 현장에서 보면은 좀 헷갈리기 쉬운 나물들이어서 공부를 하더라도 좀 일반인들은 구분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좀 이런 나물들을 보더라도 채취하지 않는 게 좀 가장 안전할 것 같고요. 전문가가 채취한 봄나물을 섭취하는 게 독초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늘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봄나물과 관련된 소식 살펴봤습니다. 봄의 비타민 같은 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이야기 알쓸 톡톡이었습니다. 김유정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